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박사님, 그러면 지금 사면 안 되나요? 1년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없다가 아니라 1년 정도 참을 수 있는 분은 사도 된다. 왜 1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냐? 이 그림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29년차 에코노미스트 홍춘혁입니다. 오늘 좀 기운이 넘쳐 보인다고요? 저라도 기운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요새 힘드시죠? 예, 이해합니다. 저도 자산 배분 투자하는데 연초 대비해서 올해 수익이 드디어 마이너스 10% 났더라고요. 열심히 리밸런싱 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중이지만, 자산 배분 투자에도 10% 손실인데, 이게 만약에 주식에 올인했거나 특정 종목에 올인했다면 그 손실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잘 안 가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계좌가 여러 개 나눠져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손실이 큰 계좌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참 힘든 장이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삼성전자 주가가 속절없이 빠지고, 그래서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덱스 반도체 ETF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에서 스윙 트레이딩 전략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인덱스 ETF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ETF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반도체 ETF가 주가가 그냥 속절없이 빠지고 있고, 또 이 빠지는 흐름이 어디서 기인했는지가 금방 나오죠. 반도체 가격이 앞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반도체 수출 단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더 나가서 주문도 이제 컷 당하는 거 아니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봐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 왠지 이렇게 힘을 좀 더 주고 있는 게,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을 두 개로 구분한 거죠. 파란 선은 서비스, 그리고 빨간 선은 재화. 재화가 뭐냐면 스마트폰, 텔레비전, 자동차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재화에 대한 소비는 어때요? 꺾였죠. 언제부터 꺾였다? 작년 봄에 꺾였습니다. 반대로 서비스에 대한 소비는 어떻죠? 막 올라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유발할 수 있죠. 뭐냐면 항공요금이라든가 집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드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최근에 보면 재고는 좀 쌓이는 것 같은데 타이트하다, 인플레가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 이유를 오늘 알게 된 거죠. 이 그림 보시면 빨간 선이 뭐냐면 종합소매업자, 뭐 아마존, 타깃,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월마트.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부문에 걸쳐서 모든 일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소매 판매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레벨이 지금 빨간 선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게 하락할 때가 우리나라가 좋아요. 왜냐하면 재고가 소진되면 한국에게 빨리 전화해서 물건 좀 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종합 소매업자들의 재고 창고가 터져 나가는 중인 거죠.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이라고, 그죠? 전체 매출액, 한 해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재고를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인데, 최근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 왜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어요. 내구재라는 건 한번 사면 1년 이상 쓰니까,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2년, 3년은 지나야 바꾸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것들이 이미 2020년, 21년에 다 사버린 상태에서 계속 살 줄 알고 물건을 잔뜩 쌓아놨는데 안 팔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일이 뭐죠? 가격 조정이 아니겠어요? 그럼 전화를 하겠죠. 할인 판매하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싸지만, 그리고 굉장히 매력 있는 기업이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그걸 반영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이 공포를 반영하는 거죠. 빨간 선이 급격히 상승할 때 무슨 일이 있다? 항상 저 빨간 선이 바닥에서 급등하는 시기, 언제? 2009년, 10년 이후에 있었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가 우리나라 반도체 제품 가격들이 급등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랑 좀 많이 겹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뭐 100% 설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박사님, 그러면 지금 사면 안 되나요? 1년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없다가 아니라 1년 정도 참을 수 있는 분은 사도 된다. 왜 1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냐, 이 그림 봐주십시오. 환율이 빨간 선, 그리고 파란 선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주가인데요. 빨간 선이 제가 이제 차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죠. 1년 선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안 오르고 1년 정도 지나야 오릅니다. 왜 그렇죠? 지금 환율이 오를 때는 악재가 터져서 환율이 오른 거니까, 환율이 쭉 올라간 다음에 환율의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경쟁력, 그죠? 환율이 1,000원일 때보다 1,300원일 때 수출 기업들 돈 잘 벌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관심이 없죠.
외국인이 하는데 야 이거 1년 뒤에는 좋아져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가 계속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여기 차트에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이유죠? 예, 전방산업. 미국의 소비자들이 서비스 쪽 소비를 늘리는 대신 체험 소비를 늘리는 대신 제품 사는 거에서 조금씩 지갑을 닫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제품 가격이 컷 당할 수 있다. 이런 공포가 있는 거죠. 여기 외국인이 그걸 보고 팔면서 환율도 급등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도 생기고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1년 정도를 놓고 보면 지금 사서 한 1년 정도를 버티면 내년 이맘때는 올라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환율 급등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는 이 또 이익이 지금은 컷 당하지만 내년에는 또 바닥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들 또는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개선될 수 있는 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사람들은 바닥을 잡겠다고 사는 게 아니라 1년 정도를 내가 참을 수 있다면 지금 가격은 매력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힘냅시다. 감사합니다.